네, 자 이번 순서는요 취업에 관한 모든 것. 자 궁금하면 두들겨 보십시오. 그러면 네.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또 새롭게 함께 하실 분 자리하셨는데요.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입니다. 아유 네, 일단 뭐 목소리도 좋으시고 미인이시고. 딱이 미인이시고 또 미인이시잖아요. 포스가 딱 있으셔가지고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그리고요 네. 싱글이시래요. 아, 예. 잘해보세요. 네. 네. 자 오늘 처음 자리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시간을 꾸며주실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주로 그 기업의 현장에서요, 그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그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구성원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레알 인재,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아유 네. 좋았어요 레알 인재. 이거 좋았어요. 네, 예. 레알 인재 할 때 꼭 손가락 들어야 예. 되는 거죠. 예.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오셨는데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 깊이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인 주제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은요, 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떠한 경영 그 인재를 원하는지 그러한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사실 구직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조건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스펙을 막 쌓느라고 열심히 하잖아요. 앞서서도 뭐 이런 내용 살펴봤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네, 그렇죠. 제가 최근에 그 모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는데요.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그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했는데 3차에 걸쳐서 아주 까다롭게 면접을 보고 사원을 채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채용된 사원을 3개월 동안 인턴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한 부서에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순간이 되자 모든 부서의 그 팀장들이 특정한 그 신입사원은 자기 부서에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까봐 전전긍긍했다라는 거죠. 어머, 네. 그래서 이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한숨을 쉬시면서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지 제대로 뽑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일이 비단 그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인재를 채용하면서 고민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난감할 것 아니 같은데요. 그 취업을 네. 할 정도면은 뭔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그렇죠.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그 취업 문을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과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실생활에서 살림을 꾸리는 것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가 있는데요. 대졸 신입사원 업무 능력 평가 조사의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인사 노무 담당자가 그 대졸 신입사원들의 업무 성취 만족도를 평가하기 했어요. 그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나왔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낮게 나왔으니까 말씀하셨겠죠? 그렇겠죠. 네. 약 뭐 한 70점 정도의 10점에 불과하게 그래요.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업무 성취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온 이유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우선 대체적인 이유는요, 그 취업자들이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요. 또한 전반적으로 인력의 질이 매우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핵심적으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니, 회사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하셨죠? 인력의 질이 저하가 됐다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스펙하고 역량이 좀 다른가 봐요. 그렇죠. 예, 따로따로 뭔가를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즉, 네. 기업과 구직자 간에 뭔가 큰 갭이 존재를 하고요. 그 갭은 단순히 그 구직자가 스펙을 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그 신입사원 채용할 때 객관적인 지표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항목이 있죠. 바로 학점과 영어 성적인데요. 이 항목이 실제 현업에 있어서는 그 중요도가 불과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저기서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전문용어로 애물단지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전락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할 뭐 진짜 역량을 갖춘 레알 인재에 대해서 좀 레알할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네. 레알 레알. 인재에 네.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럼 무엇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선은 그 큰 그림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숲을 봐야지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경영 환경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은 혹시 우리가 사회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인류의 사회, 그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기억이 나세요? 인류 사회요? 역사 네. 시간에 수렵 네. 뭐
수렵부터 시작됐던 걸. 아, 맞아요. 열매도 따먹고 뭐 이렇게. 네. 크로마뇽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발전해 온 거 아닌가요? 불이 생기면서부터 많이 달라졌을 거야, 아마. 아, 열심히 공부하셨군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시대의 사회를요, 그 농경 사회, 그리고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이러한 시대별로 그 기업의 부를 형성하는 요소가 다르고요. 그로 인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특징도 달라지고 왔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농경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강인한 체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인재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출현한 산업 사회에서는 이 노동과 자본을 투여를 하면 기업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업이 원하던 인재의 특징은요, 바로 정해진 시스템 내에서 매뉴얼대로 정확히 반복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바로 인재였던 거죠. 그러다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더 이상 노동과 자본만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정보나 지적인 자본이 기업의 부를 창출하는 요소가 돼주고요. 그로 인해서 인재의 특징은 바로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이런 전문가형 인재가 네. 환영을 받는 시대였던 거죠. 그래요. 이렇게 시대는 발전해 왔고, 우리 현재 지금 뭐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네. 여기에 맞춰주고 자기가 그런 인재가 되게끔 준비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면 다행인데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요. 정보화 사회 그 다음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최근에 그 비즈니스 위크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정보화 사회는 지고 창조화 사회가 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 창조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제4의 물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네. 아니 이게 특히 발빠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정보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4의 물결 이런 말이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흔히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라? 인터넷. 네, 네. 넷님. 아, 네, 그렇죠. 내님에게 네님. 물어봐라. 네. 그만큼 지식이나 정보는 그 경쟁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창조화 사회에서는요, 아이디어와 다양성 그리고 비전이 기업의 부를 형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이 원하는 그 인재의 특징은요,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고객들에게 놀라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재가 바로 환영받는 인재가 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그 레알 인재의 모습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레알 인재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창의적 문제 해결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앞서서 지금 현재 우리는 네. 창조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인재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창조화 사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창의력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레알 인재는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인재의 유형은요, 일단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일한 시선이라 하더라도 그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선한 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네. 또한 남들과 다른다는 거, 남들과 다름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연상하고 상상을 할 수 있는 확산적인 사고 능력과 더불어서 수렴을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동시에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빠른 의사 결정력이 있어야지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런 인재가 뭐 와주기만 한다면은 기업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요, 이게 타고나야 됩니까? 아니면 저 노력으로도 가능합니까? 네, 이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천재들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나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창의성은 무엇보다도 이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다작 속에서 명작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창의성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시간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네. 하나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늘 보던 사물들 있죠. 그 사물을 지금 처음 본 것처럼 살펴보고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지라고 그 놀이를 해보는 거 있죠. 생각해보는 놀이를 해보시는 것이 창의력을 키우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레알 인재가 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창의성을 먼저 강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레알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요? 네, 이 두 번째 레알 인재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공감 커뮤니케이터로 네. 나왔습니다. 뭐 요즘 대화, 소통 뭐 이런 게 워낙 중시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정확하게 배경을 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요? 네, 네. 훌륭하십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이미 훌륭하신 건 알고 있었고요. 네네. 기업이 원하는 두 번째 레알 인재는요, 바로 공감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예.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조직 속에서 조직의 안과 밖에서 아주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창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그 조직원의 역량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기업의 환경이요, 팀으로 집단 지성을 운영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팀 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팀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죠. 일례를 들면 2004년도 월드컵 당시에 우리 대표팀의 감독 기억하시죠? 예. 바로 네. 이 히딩크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이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화를 준 것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그냥 하기도 쉽지 않은데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기는 정말 더 어려운 네, 일이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말 드라마 혹시 넝쿨째 굴러온 당신, 넝쿨땅 혹시 보시나요? 요즘 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다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정원 씨는요? 저는 원래 저기 드라마 잘 못 봐요. 네. 예. 근데 바쁘셔서 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유명한 건 드라마를 알아요. 네. 주로 시청을 하는데요. 그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 상황이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이 시어머니가 하루는 빨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탁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집에 살고 있는 며느리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얘야, 우리 집 세탁기가 고장이 났구나. 너네 집 세탁기를 좀 써도 되겠니? 라고 했더니 그 며느리였던 그 김남주 씨가 속으로 이런 말을 해요. 속으로 뭐야? 그럼 세탁기를 새로 사달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며느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까요? 글쎄요. 자기 마음대로 네. 해석을 한 거죠. 성급하게. 네, 성급하게 해석한 네. 거는 맞긴 하지만 이 관계가 며느리랑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럴 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네네. 그렇죠. 상황은 이해가 네네. 되죠. 이게 평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인데요. 예.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 스스로 난 당신이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요, 이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줍니다. 네. 그래서 공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상대의 말을 마음을 열고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게 시작점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경청하는 스킬과 질문하는 스킬을 함께 학습을 하시면은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레알 인재 알려주시죠. 네. 세 번째 레알 인재는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기 관리와 셀프 리더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뭐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알아서 하는 그런 인재를 더 찾는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레알 인재는 자기 관리와 셀프 리더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과 카약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혹시 조정과 카약이라는 경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봤죠? 네, 뭐 이렇게 배 타는 종목인 뭘 것만 이렇게? 알지 자, 잘 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실은 네. 중요한 건 배를 탄다는 네, 거죠. 네. 조정을 잘해야 돼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정의 경기 같은 경우는 그 한 배에 그 1열에서 8열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타게 되고요. 속도를 경쟁하는 그런 경기죠. 하지만 이 카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인승이고 많게는 2, 4인승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기입니다. 제가 이 경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현재의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두 경기대에 비유를 하기 때문인 거죠. 네. 과거의 경영 환경이 바로 조정이었다면 현재는 카약에 비교를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조정은요, 저도 좀 좋아하는데, 자, 강에서 시합을 하니까 변화가 좀 덜할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그리고 카약은, 그 배가 조정보다 더 또 얇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급류를 막 이렇게 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더 무서운 환경 속에서 배를 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잘하시는데요? 박사님이신데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조정과 카약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조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경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하지만 이 카약은 환경을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요. 순간순간 대응을 해서 생존하는 것이 핵심인 그러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경우는 속도 위주로 달리면 되고 단순하게 손발만 맞추면 되는 그러한 수동적인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입장으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에 비해서 카약의 경우는요, 속도와 함께 순간 대응력이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도 복잡하게 되고요, 개개인이 중심이 돼서 수직적으로 함께 창조적인 과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조직의 모습 또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인 팀워크가 핵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팀워크를 발휘하되 개개인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자기 관리와 셀프 리더십이 레알 인재 그 마지막 역량으로 세 번째 역량으로 저희가 좀 짚어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핵심 내용은 이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 구직자는 유혹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혹의 달인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직자들도 기업이 현재 경영 환경 속에서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촘촘히 살펴보신다면 분명히 취업 후에도 환영을 받는 그런 레알 인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열정 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